고급 주택가 현관문 앞 한 중년 부부가 무릎을 꿇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들은 고개를 높이 치켜들고 살았습니다. 내과 전문의 딸을 둔 중산층 부모로서의 자부심이 넘쳤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비 사위의 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합니다. 단순한 대답 한마디가 이들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았거든요. 차가운 시선, 조기 퇴석, 그리고 은근한 파혼 압박까지. 그런데 일주일 후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빛건설 이태석 회장이 200억 원을 기부. 화면 속 정장 차림의 남성,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그 순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한강공원에서 윤하경과 이도윤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경의 어깨 위에 살며시 내려앉자 도윤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털어주었죠. 이제 정말 상견례만 하면 되는구나. 하경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1년 동안 사귀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참 행복했거든요. 도윤의 따뜻한 성격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 하경은 진짜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응, 우리 부모님들 만나시면 잘 지내실 거야. 도윤도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표정에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이태석 회장의 독특한 스타일을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한편 하경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윤동길과 서은정 부부는 딸의 상견례를 위해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 원피스 어때? 너무 화려한가? 서은정이 백화점에서 새로 산 명품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았습니다. 가격표를 떼지도 않은 채로 말이에요. 좋아 보여. 역시 의사 집안이니까 우리도 격에 맞게 차려입어야지. 윤동길도 평소보다 비싼 정장을 꺼내 입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보험사 지점장으로 일하며 나름 중산층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의사 집안과의 만남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경이 정말 잘 만났어. 의사라니, 그것도 내과 전문이라고 했지. 서은정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생각만 해도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래, 우리 하경이가 교사라서 사회적으로도 잘 어울리고 말이야. 의사 집안이면 당연히 부유할 테고. 윤동길도 벌써부터 상류층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경이 집에 들어와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그런데 도윤이가 그러는데 아버지 스타일이 좀 독특하시대. 독특하다고? 뭐가? 서은정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 그냥 좀 검소하시고 꾸밈 없으시다고. 너무 격식 차리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경은 도윤의 말을 전했지만 부모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의사 집안이면 당연히 교양 있고 품격 있을 거야. 괜히 걱정하지 마. 윤동길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상견례 당일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윤동길과 서은정 부부는 예약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테이블 세팅부터 조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지 살펴보는 모습이 마치 중요한 사업 미팅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 넥타이 괜찮지? 윤동길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몇 번째 확인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한 등급 높은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젤까지 발라서 반들반들 빛이 났습니다. 완벽해. 나도 어때? 서은정은 새로 산 명품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해서 마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경과 도윤이 먼저 도착했을 때 부모들의 긴장된 모습을 보고 하경은 조금 민망해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격식 차리지 마세요. 도윤이 아버지 편하게 계시는 분이라고 했잖아. 아니야,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지. 윤동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만남이 앞으로 두 집안의 관계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신경이 쓰였거든요. 약속 시간이 되자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윤동길과 서은정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들고 있는 중년 남성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손등은 시멘트 가루로 검게때가 묻어 있었고 작업화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기, 공사장 인부가 왜 여기에? 서은정이 윤동길에게 속삭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아마 길을 잘못 든 모양이네. 저런 사람이 여기 올 일은 없을 텐데. 윤동길도 고개를 저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성이 자신들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도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도윤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을 때 윤동길과 서은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아버지라고 했나요? 서은정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이태석 회장은 여전히 작업복 차림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아버지 이태석입니다. 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윤동길과 서은정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윤동길이 어색하게 일어나 악수를 청했지만 이태석 회장의 거친 손을 잡는 순간 미묘한 표정 변화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윤동길과 서은정은 이태석 회장의 작업복 차림을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동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짐작하고 있었지만 확신을 얻고 싶었어요. 내과 전문의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설마 그런 일을 할 리는 없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회장의 대답은 간단명료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어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죠. 서은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지금까지 품어왔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와서 건설 현장 노동자와 마주 앉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경은 부모의 태도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정말 성실하시고 훌륭한 분이세요. 하경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썼지만 부모들의 표정은 여전히 밝아지지 않았어요. 도윤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면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변호하려 했지만 윤동길과 서은정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윤 씨는 어떻게 의대에? 서은정이 말을 흐렸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의 아들이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거든요. 학비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들이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이태석 회장의 대답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지만 윤동길과 서은정에게는 그저 가난한 집안의 사연으로만 들렸어요. 식사 내내 대화는 겉돌았습니다. 윤동길은 점점 더 냉담해져 갔고 서은정은 스마트폰을 자꾸 들여다보며 시간을 확인했어요. 빨리 이 자리를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역력했거든요. 하경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의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사람을 겉모습과 직업으로만 판단하는 모습이 부끄러웠거든요.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도윤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하경아,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윤동길이 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동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장래를 생각하면.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파혼을 암시하는 말이었거든요. 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리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 하경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들이 차갑게 돌아선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거든요. 도윤과 이태석 회장은 먼저 자리를 떠났고 남은 가족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동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경아, 아빠가 보기에는 그 집안과는 안 맞는 것 같구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오늘 본 이태석 회장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경이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은정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하경아, 엄마도 아빠 생각과 같아.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거야. 격이 안 맞으면 나중에 고생하는 건 너란다. 격이요? 도윤이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모들의 편견이 너무나 실망스러웠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에도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은 가족들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어요. 하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부모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윤동길과 서은정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경아,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랑은. 윤동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차별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회적 체면과 딸의 장래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아빠는 정말 실망이에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시다니. 하경이 울먹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경은 부모와 거의 말을 섞지 않고 지냈고 집안 분위기는 계속 무겁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한빛건설 이태석 회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0억 원을 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윤동길과 서은정이 동시에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이태석 회장이 기부금 전달식에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잠깐, 저 사람. 서은정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경이 뉴스를 보고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 이게 무슨...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빛건설 이태석 회장이라고 치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대한민국 5대 건설사, 연 매출 8조 원, 겸손한 경영 스타일로 유명. 하경은 검색 결과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바로 그 이태석 회장이었다니요. 하경은 스마트폰 화면을 부모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목소리에는 흥분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검색 결과에는 이태석 회장의 프로필과 한빛건설의 규모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가득했거든요. 윤동길이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연 매출 8조 원, 직원 수 10,000명이 넘는 대기업의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 거야. 서은정이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뉴스에 나온 얼굴은 분명히 일주일 전 상견례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몰라봤을 뿐이죠. 하경이 더 많은 기사들을 찾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현장을 직접 뛰는 CEO, 작업복 입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경영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사 제목들이 이태석 회장의 독특한 경영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윤동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자신들이 대한민국 5대 건설사 회장을 건설 현장 노동자로 오해하고 무시했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어요. 서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며칠 전 자신들의 태도를 생각하니 얼굴을 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도윤이 아버님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경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편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윤동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평소 사회적 신분을 중시하던 자신이 정작 진짜 상류층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자존심에 큰 상처였어요. 하경아, 어떻게 하지? 우리가 너무 신뢰를 범했는데. 서은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태석 회장에게 보였던 차가운 태도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부끄러움이 밀려왔거든요. 하경은 부모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상처받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도윤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죠? 일단 도윤 씨에게 연락해봐.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자. 윤동길이 딸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체면보다는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경은 망설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락하기가 어색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괜찮아. 도윤의 따뜻한 답변에 하경의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날 밤 윤동길과 서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윤동길과 서은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 하경과 함께 이태석 회장 댁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기로 한 거예요. 하경이 도윤에게 연락해서 주소를 알아냈고 오늘 오후에 방문하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말 가야 하는 거야? 서은정이 거울 앞에서 몇 번째 옷을 갈아입으며 망설였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대기업 회장 댁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우리가 저지른 일을 생각해봐. 윤동길도 마찬가지로 긴장한 상태였지만 남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어요. 사위가 될 뻔한 사람의 아버지에게 그런 신뢰를 범했으니 직접 사과하는 것이 도리였거든요. 하경은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부모들이 이렇게 작아져 있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 일을 통해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태석 회장이 사는 곳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이긴 했지만 대기업 회장이 살만한 화려한 저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중산층 가정집과 비슷한 규모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맞나? 서은정이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재벌가 저택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나온 이태석 회장은 깔끔한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모습을 보니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세 사람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졌거든요. 어서 오세요. 들어가시죠. 이태석 회장의 자연스러운 인사에 윤동길과 서은정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윤동길이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만큼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서은정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회장님께 그런 무례를 범하다니.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하경도 부모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너무 신뢰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태석 회장은 잠시 조용히 세 사람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고 계실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희가 윤동길이 다시 사과하려 했지만 이태석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작업복을 입고 간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이태석 회장의 고백에 세 사람이 놀랐습니다. 진짜 사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법이죠.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진심이 전해집니다. 윤동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이 이렇게 넓으실 줄 몰랐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아이들 이야기나 해볼까요? 이태석 회장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진심 어린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화해 후 일주일이 지나서 두 가족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시간을 갖자는 이태석 회장의 제안이었어요. 장소도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하경네 집 근처의 소박한 한식당으로 정했습니다. 윤동길과 서은정은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명품 옷 대신 평소 입던 편안한 옷을 선택했고 과도한 액세서리도 모두 빼고 나왔습니다. 서은정은 진주 목걸이 대신 간단한 목걸이 하나만 걸고 있었죠. 이번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만나자. 윤동길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보다 한층 편안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더 좋아 보였어요. 격식을 차리느라 억지로 꾸민 모습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거든요. 한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태석 회장과 도윤도 평범한 차림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태석 회장은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도윤도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은정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지난번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한 후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정말 편하게 지내봅시다. 이태석 회장도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온화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고르는 과정부터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각자 조심스럽게 주문했다면 이번에는 서로 추천하고 나누어 먹을 음식들을 함께 고르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 집 불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윤동길이 자연스럽게 추천했습니다. 평소 즐겨가던 곳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로 하죠. 저도 불고기 좋아합니다. 이태석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오히려 두 가족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서은정이 이태석 회장에게 반찬을 권하고 윤동길이 술을 따라드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격식과 체면에 얽매이지 않으니 오히려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났거든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서은정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겁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과였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오히려 저도 배운 게 많습니다. 이태석 회장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하경과 도윤은 이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동안 돈이나 지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은정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겸손함이야말로 진짜 명품이죠. 윤동길도 진심으로 동감했어요. 이태석 회장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과 인품을 배웠거든요. 그날 저녁 두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경과 도윤의 결혼식장은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양가 가족들이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곳곳에서 느껴졌거든요. 하경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윤동길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윤동길의 얼굴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아쉬움도 묻어났어요. 이제 정말 딸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났거든요. 우리 하경이가 정말 예쁘네. 윤동길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진정한 화해까지의 과정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도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옆에 서 있는 이태석 회장도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이태석 회장의 모습은 위험 있으면서도 온화했어요. 하객석에는 양가의 친지들뿐만 아니라 이태석 회장의 회사 직원들과 하경의 동료 교사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서은정은 하객들 사이에서 자랑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결혼 선서가 끝나고 이태석 회장이 축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조용해진 식장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태석 회장의 첫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평생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건물을 지어왔지만 오늘만큼 중요한 건설 현장은 없었습니다. 바로 두 젊은이의 사랑이라는 집을 짓는 일이거든요.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태석 회장의 따뜻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작업복을 입고 상견례에 갔습니다. 그때 저를 본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했죠.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 모두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이태석 회장이 윤동길과 서은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짜 명품은 비싼 옷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윤동길과 서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이태석 회장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사랑하는 도윤이와 하경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마음이라는 명품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서로를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식장 안의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태석 회장의 축사에 진심으로 감동받았거든요. 특히 젊은 하객들은 스마트폰으로 그의 말을 녹화하기도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하경과 도윤은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격식이나 체면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가족이 된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하경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맺어진 인연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모든 가족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나도야. 우리 정말 좋은 가족들을 얻었어. 도윤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두 사람. 그들의 앞날에는 마음이라는 가장 소중한 명품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